대학에 가서 뭐 하려고 그래? 아, 더 좀 보람된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 이제 그런 식으로 문을 이제 자꾸 예, 점어주시는. 문을 띄시더니 이제 점점 그 말씀의 강도가 깊어지더라고요. 네. 내 동생 각산이 무언가를 이 교단에 남기고 갔는데 그걸 내가 그 정리를 해주는 것이 소임이다 그런 네. 생각을 하셔가지고 초입자든 중급자든 전무 출신이든 교도든 맞아요. 누구나 보기 쉽게 맞아요. 동산선언 교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예, 예.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지금 퇴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번에 같이 퇴임한 사람도 있고 아. 밤에 이제 퇴근하면 네. 그 원광 고등국민학교 예, 예, 예. 정규 중학교가 아닌 예, 예, 예. 고등국민학교에 가서 이제 교사로 또 아. 야간 수업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동산선원에 근무하시다가 원광 보건대학으로 또 이동을 하셔서 근무를 하셨어요. 거기서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요. 아, 보건대학 가기 전에 네네. 동산선언에 있으면서 음. 사회 참여라고 할까 어떤 일을 한 가지 한 것이 있어요. 네. 종교문제연구소 제가 그 소장님으로 모셨던 여산 예. 유기현 종사님이 예, 예. 발이 넓으셔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일이 시사를 편찬한다는 그런 기획이 있었거든요. 아. 거기에 이제 그 종교 파트 음. 지필을 아마 받으셨던 것 같아요. 아. 여사님이 바쁘시니까 저보고 음. 네가 한번 좀 도와주라. 음.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이리 시내에 각 종교단체를 방문했습니다. 아. 어떤 곳은 가가지고 문전박대도 당하고 뭐 그런 거 핑계 대면서 뭐 좀 어드러운 줄 알고 아. 예. 또 어떤 데서는 좀 따뜻하게 맞이해 주기도 하고 이제 교회가 많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있는 교회에 다 돌았어요, 제가. 아. 그럼 그 종교의 역사를 예, 종교의 역사, 그때 당시 그 이제 현황 네네. 그런 아, 것들을 현황까지. 해가지고 이제 원고를 작성해서 이 시사에다가 여사님 이름으로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런 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세계를 제가 경험을 했죠. 아, 그러셨군요. 학창 시절에 타 종교, 이웃 종교 예비 학생들하고도 많이 교류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글쎄요, 생각해보니까 네. 대학생 종교자 하면서 네네. 그랬지, 미리 시사 만들면서 예, 예. 그랬지, 또 학교 강의하면서 예. 이제 그런 또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예. 또 있었고 그랬네요. 네. 이제 보건대학에 이제 이동하신 후에는 어떠셨어요? 보건대학은 짧게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당시는 이제 원광보건 전문대학인데 네네. 국민윤리 강의를 했거든요. 아, 3년 반 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활동보다는 당시 국민윤리를 강의하는 교수들이 그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 장충체육관에서 전두환 대통령 선출했잖아요. 그 선거가 끝난 후 전두환 대통령이 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을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각 대학의 국민윤리 담당 교수들을 평통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아가지고 이리 시에 저보다 뭐 훨씬 연배가 높으신 그런 각계 원로들하고 평통 자문위원 청와대까지 갔다가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 이제 이후에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로 예. 오랫동안 이제 계속 예. 재직을 하셨는데 예. 그 원불교학과에서 사실은 이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학에 이제 계셨는데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주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가르치셨나요? 1989년도에 제가 학과장을 맡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죠. 예. 그 심장병 어린이 돕기 전국 국토순례 할 때도 제가 네네. 학과장으로서 같이 따라다니는 못하고 예, 예, 예.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한판 벌리거든요. 네네네. 풍물 치면서. 네네. 그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격려도 해주고 한 달 동안 순례하는데 한 네. 두세네 번 현장 방문해서 격려해주고 했던 그런 기억. 그 다음에 그 원불교학과 교육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서 예, 예. 예비교무 교육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당시 이제 좌선 상사님이 아마 수의단 중앙으로 네네네네네. 그 계실 교육발전위원장 때. 예, 예, 예. 하셨고 아, 저는 이제 이쪽에 학과장으로서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교과과정 개편에 상당히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님을 모시고 뭐 교원대학, 공군사관학교 그런 그 시스템이 잘 짜여진 그 현장 방문을 하곤 그랬거든요. 아. 그 그- 도대 마련을 그때 하신 거구나. 네. 그리고 6년제가 됐잖아요. 그렇게 그 돼서. 예, 그걸로 인해서 네, 대학원제가. 교육과정을 네. 연장시켜서 예, 6년제 예, 예. 대학원 과정이 그 교육발전위원회에 반영돼서 시행된 예, 예, 예. 그런 교육 체계입니다. 이제 교학과생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시면서 특별히 주안점을 두신 부분이 또 있으시잖아요. 예. 예. 제가 좀 그 이과적인 그런 적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학생들한테 좀 우리 건불교에만 묶이지 말고 이제 어르신들이 들을 때는 좀 신심과 공심, 서원 이게 제 일로 치는데 그것보다도 이 사유의 폭을 좀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그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아직 그 학과 내에서 발언권이 크지 않은 때라 이제 몇몇 분들하고만 의견을 나누고 있었는데 예. 저하고 그 의견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 원불교학과 교과 과정에 이제 우리 교서는 물론이고 예. 불교학, 또 유학, 네네. 또 도교 이런 그 동양의 종교들 사상은 그 커리큘럼에 들어 있었어요. 오래 전부터. 네네네. 근데 서양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네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저 교부부 총설에 세계의 모든 종교의 교리도 통합 활용하여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 통합 활용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면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생각을 갖기가 쉬우니까. 네네네. 그래서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만남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어서 원불교 학과에 야. 처음에 기독교 개론이라고 하는 예예예. 강좌를 개설했어요. 네네네. 그 목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강의를 시켜보기도 했는데 네.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뭐 원불교에 와가지고 자기네 기독교 뭐 선교 활동하는 것처럼 막 신앙성이나 강조하고 아.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기독교 잘 모르는데 저한테 그 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독학을 했죠. 아. 관련된 서적을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핵심 교리 네네. 하느님이란 어떤 존재이시며 또 기독교에서 뭐 구원론은 무엇이며 그런 것들로 이렇게 교화를 짜가지고 그 강의를 했었습니다. 새롭게 좀 시도를 하신 부분이신데요. 네.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수업 부담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거 뭐 90과목도 아니고. 근데 이제 흥미있게 봐주는 것도 있었고, 네네. 어느 행가는 우리 원불교 학과생이 아닌 학생이
수업에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 이제 모른 척 했죠.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저를 찾아왔어요. 네. 저는 사실은 무슨 학과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아, 원불교 학과에서 기독교 강의를 개설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일종의 감시하러 온 거죠. 근데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으셨군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언불교학과에 계실 때 또 굉장히 또 보람된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그 문산 총장님 되시고 한 1, 2년 지났을까? 그분이 그 우리 대산연구사님도 예. 무궁화, 태극기, 뭐 이 한국의 보물 말씀하시잖아요. 예. 문산 종사님은 그보다 훨씬 넓혀가지고 예. 우리나라 전통적인 것들이 얼마나 훌륭한가에 대한 그 생각이 깊으셔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앞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제대로 그 남겨줘야 되겠다, 예.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을 가지셔가지고 전통적인 것들의 소중함, 또 우리 전통 그 일상생활 도구 이런 네. 것까지 예. 그 유용성, 지혜 음. 그런 것들을 그 담아서 책을 내고 싶으셨어요. 네네. 그분이 하여튼 뭐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몇백 개의 항목을 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보자기 있잖아요. 예. 가방은 들고 다니기 때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근데 보자기는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얼마든지 쓰임새도 그 많고. 포장할 수 있고 네네. 들고 다니기 쉽고 그리고 쓰지 않을 땐 접어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그 훌륭한 점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원고 쓰는 일을 좀 도와드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 책 이름이 동방의 등불 한국.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출판을 해서 출판할 때 재밌은 일이 있네. 네, 어떤 일이셨어요? 그 책을 좀 널리 알리고 싶은데 네.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각 회사별로 회사에서 발행하는 사보가 있어요. 거기에 신간서적으로 이 책을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제 후배 한 사람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네. 책을 싹 짊어지고 회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네. 가서 당신 회사 사보에 이 책을 신간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어떤 데는 뭐 잡상인 취급도 받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수 명함을 갖고 가서 딱 보여주느라 그 홍보 담당 네네. 직원이 아이고 교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염려 마십시오 실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도 했네요. 세일즈맨. 지나고 보면 그렇게 또 예. 재미있는 추억이 되기도 하는 예. 그런 의미 있는 또 일이었잖아요. 예. 예. 그 권사님께서는 또 원광대학교 그 학생생활관 관장이라는 또 보직도 맡으셨는데요. 예, 그 굉장히 소신 있게 업무 처리를 하셨다고 이야기가 들려오던데 예, 어떤 제가 일이 있으셨어요? 척추가 안 좋아가지고 네, 2002년도 예. 그 노무현 대통령 선출할 때 이게 네. 대수술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몸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 이듬해 봄에 학생생활관 관장을 맡으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이사장님께서 거절하지 말고 맡아라. 그래서 이제 그걸 맡아서 하는데 원광대학교 학생생활관 기숙사가 당시만 해도 수용 인원이 한 3,000명 됐어요. 지방대학이다 보니까 기숙사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학생들이 안 와요. 그렇죠. 예. 입시 홍보를 다닐 때 네네, 특히 그 점 네네. 주안점을 두거든요. 근데 경쟁이 좀 심해요. 당시 입학 정원이 한 3, 4천 명 됐으니까. 그렇죠. 예.
신입생한테 배정된 그 기숙사 TO가 한 1,000명?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 이제 기숙사에 들어오려고 이제 경쟁이 좀 심해지잖아요. 네네. 청탁이 있어요. 아, 심지어 뭐 중앙에 있는 교육부 무슨 과장으로부터 어, 지역사회에 있는 무슨 뭐 시장 비서실로부터 어, 또 학교에 있는 뭐 네네네. 총장을 통해서. 네. 근데 기숙사에 입사를 해서 학생들이 살다 보면 네. 나는 저기 강원도에서 왔는데 넌 전주 사는 애가 어떻게 기숙사에 들어왔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공대 교수님 한 분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숙사 학생생활관 입사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어요. 아,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이렇게 네. 원을 그려서 원광대학을 중심으로 반경 몇 킬로, 몇 킬로, 몇 킬로 해가지고 등급을 줘서 아, 좀 합리적인 시스템을 예, 학교 구축을 성적까지 이게 합산해가지고 네. 예, 점수화해서 탁탁탁탁 잘랐죠. 그러셨군요. 완성이 좀 심했어요. 아, 그랬겠어요. 근데 한 번은 예. 그 총장님께서 예, 예. 아이 박 원장님 내가 부탁을 해도 안 들어줄 거야? 예, 어렵습니다. 예. 제가 오히려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네요. 어, 총장님이 부탁해도 기숙사에 그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그 얘기가 퍼져나가면 앞으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청탁이 단절될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면서 그래 잘해봐. 그래가지고 한동안 있었던 그 예. 어려움들이 예, 예, 예. 해소가 돼서 정착을 시켰죠. 아, 좀 굉장히 소신 있게 일 처리를, 아니 업무 처리를 굉장히 공정하게 하시는 셈이시구만요. 그 큰 보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언불교 사상연구원 부원장을 역임을 하셨는데 네.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 하다가 사상연구원은 이제 아시다시피 원광대학교 교책연구소 이 연구소로서 그 두 군데인가 그 교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연구소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연구소에서 그 연구지를 발간하는데 그 연구지가 모든 학회지 연구지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술진흥재단의 심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 후보지 또는 그 밑에 등급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서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오르게 되면 그 논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이제 학술진흥재단에 등재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전국 몇 개 권역에 몇 개 대학의 몇 명의 그 교수진들이 거기 연구 교수로 그 확보가 되어 있고 또 논문의 질이 어떻고 연간 논문집을 몇 권을 내고 막 굉장히 그 복잡해요. 네.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참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렇게 하다가 운 좋게 제가 사상연구원 마칠 무렵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학술진흥재단에 등재지가 됐어요. 네. 우리 교당에 계신 교무님들은 그 의미의 중요성을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 학계에서는 네. 굉장한 큰 일이었거든요. 군사님께서는 원불교학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게 원불교 대사전 편찬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 원불교 대사전을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대표가 돼가지고 네. 치아를 많이 봤는데 네. 사실은 여러분들의 합력이 있었죠. 네.
원기 98년 예. 그 출판 본고식을 했는데 예. 그때 출판된 대사전이 수록된 항목이 한 4,500개, 200점 원고지로 한 15,000매. 책으로 출판해 놓고 보니까 한 1,300페이지 가량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항목은 뭐 대중소로 나누어서 분량을 많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리고 집필자가 33분이던가요?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참여를 참여를 하셨어요? 해주셨고, 이제 편찬 활동은 편찬위원 저까지 포함해서 5명, 그다음에 더 실무를 받던 게 조교 1명에서 6명 편찬 활동을 했습니다. 그 어물교 대사전을 만들기까지 아까 이제 여러 수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어요? 그 이전에 이제 이런 엄청난 일을 꿈꾸게 된 배경이 좀 있어요. 네. 그 원불교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 관심들이 많아지니까 네. 학자들이 원불교를 그 조금씩이라도 소개하는 뭐 논문도 발표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간혹 그 어떤 논문에 보니까 원불교를 이렇게 뭐 잘못되게 소개를 하고 막 그런 그 항의라고 할까 맞아요. 제보가 들어와요. 예. 이거는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제대로 된 원불교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교리의 어떤 중요한 그 포인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전해지지를 못해서 그런 오류가 생기는구나. 네. 자,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사전이 1974년도인가 네. 종교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원불교 원불교 사전이 사전.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 손정윤 교무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네네네. 원불교 용어 사전이라는 예. 걸 만들었거든요. 예. 종교문제연구소 사전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도 작고 예. 이제 다른 종교들 보니까 이렇게 큰 사전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네. 뭐 기독교 대사전, 뭐 유학사전, 그럼요. 또 불교 같은 경우는 뭐 지관 스님이 예.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17권짜리 책을 네. 만들고 계시고 예. 그래서 이제 4대 종교 위상에 맞게 우리도 그런 사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소박하게 시작했어요. 네. 대학원 박사과정 그 강의를 맡아서 하는 도중에 이제 그런 의견을 내 가지고 우리가 작은 미랄이 되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 항목을 뽑았어요. 사전에 어떤 항목을 실으면 좋겠는가. 이제 그걸 1차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연구 활동하는 교수님들과 이제 의견을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일은 저질러 놓고 보자. 예. 그래서 그 항목을 분류를 해가지고 집필을 의뢰했어요. 근데 당신 그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예. 총부의 그 유런문화재단이라고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대회를 네.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연구재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서 매년 얼마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원불교 사상연구원을 통해서 대학 당국으로부터 좀 지원을 받았어요. 가지고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원고료도 주고 이제 그런 집필 작업을 했는데 시작부터 출판이 되기까지 10년이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그렇게 하셨네요. 이게 원고를 받는 일이 제일 어렵고 다들 바쁘시니까 네. 그냥 받아갖고 그 원고를 정리하고 뭐 교정보고 하는 그 기간은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불교 개교 100년 이제 기념성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벌어지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좀 100년을 코앞에 뒀는데 기념사업으로 교도들이 그 성금을 내고 할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 뭐가 가시적인 실적이 없어요. 네.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이 사전을 출판해서 아, 우리 교주님들에게 그런 생각을 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100주년을 앞두고. 북돋워 주자. 네네네. 그래서 좀 서둘렀죠. 네네. 그리고 마침 또 제가 교수로서 교직 생활 정년 퇴임도 또 코앞에 닥쳤고 그래서 이제 바짝 서둘러 가지고 예예. 여기 98년도에 그 출판 본고를 하게 됐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시작할 무렵에 네네. 개교 100년 기념사업회 구성됐잖아요. 거기에 이 대사전 편찬을 문화출판분과의 중요한 사업으로 채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채택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매산 김홍철 선지님이 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정년 퇴임을 하시면서 퇴임자가 이거 맡고 있는 것도 그렇다. 또 다른 사람이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편찬 위원장을 저한테 인계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편찬의 공로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함께 그 집필에 참여를 하셨나요? 물론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 예, 또 예. 연구하시는 분들, 그 이제 대학에 계시는 이제 주로 우리 그 교무님들이죠. 그리고 그 다른 기관이나 또는 교당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역사 연구 같은 거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항목 성격에 따라서 그 청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3분 되시더라고요. 아, 근데 제일 어려웠던 점이 네. 어려운 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항목을 뽑을 때 네네.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부터 이 못을 박았어요. 네네. 우리 교서에 나오는 인물, 아, 인물은 교서에 나온 인물로. 교서에 예, 나온 예. 정전, 대종경, 교사 주로 그렇죠. 예, 정산정서 법어. 정산용사 법어 거기에 나오는 인물을 선정한다. 네. 다만 살아계신 분은 보류한다. 네네네. 그래서 저 출판한 뒤에 뭐 누구도 빠졌네, 누구도 빠졌네 그런 항의를 좀 받았는데 앞으로 그분들은 또 추가로 올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책자로 기준은, 발간된 예. 여기에는 못 들어가니까 좀 섭섭하고 그때 당시 있고요. 기준이 그러했군요. 예. 네. 아, 그리고 그 원고를 받아보니까 네네. 33분이나 되는데 네. 글 쓰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게 제일 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예. 뭐 수필처럼 쓰는 사람도 예. 있고 논문처럼 쓰는 사람도 네. 있고 네. 뭐 칼럼처럼 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사전이라고 하는 게 누가 썼든 간에 일관된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이제 부득이 그 편찬위원들이 그 모든 걸 다 감당을 했죠. 그냥 뭐 오탈자 교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 검토, 우리 교리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그 체계가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간결체잖아요. 예, 예. 장황하게 들어놓으면 안 네네네. 되니까. 그것을 거의 그 편찬위원들이 다 했어요. 어떤 것은 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당신이 원고를 내주셨는데 이건 못 실겠습니다. 다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쓸까요? 필자를 바꾸기도 했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막 과감하게 딱 잘라버리고 분량을 막 압축해가지고 또 이렇게 줄이기도 하고 다시 쓴 것이 꽤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사전에 보면 그 이제 그 지필자를 명기를 좀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대항목, 그 네네네. 항목을 그 세 종류로 나눴거든요. 예, 예. 중요한 것은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그랬는데 대항목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30매에서 50매. 그리고 이제 중항목은 뭐 15매에서 20매. 소항목은 5매 이하 그렇게 분류를 했었거든요. 대항목은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필자 이름을 뒤에다가 명기를 했어요. 대항목은. 그러셨군요. 그 사실은 이 원불교 대사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10년이라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이고 전무 출신으로서 또 학자로서 이거에 이제 참여를 하셨던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저희가 참 교수 생활 마지막 무렵에 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전문 출신을 하는데 이렇게 몰이를 당했다고 했듯이 예. 아 대학 다니면서 각산종사님 그 교정 공부를 만들 때부터 나에게 뭐 이런 사명이 약속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저희 생각은 좀 잘 활용되어서 출제가 할 것 없이 이게 우리 원불교를 이해하는데 그 활용되고 도움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 연결시켜 가지고 예. 지금 사전 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가끔씩 열어봐요. 어떤 항목의 조회수가 몇 회나 되는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이제 또 공부하는 학생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불교를 연구하는 외부 학자들, 예, 예, 예. 또 우리 저 두 번에 걸친 전임 대통령 장례식 예, 있었잖아요. 예. 그럼요. 예. 그때 이제 원불교에 대한 그 검색어 검색 1위로도 막 순위가 올랐고 그럴 때 네네네. 원불교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네네. 이 사전을 통해서 제공된다는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많이 조회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보람이셨겠어요. 그렇죠. 예. 삶과 추억 W 이번에는 권사님께서 평상시 소중히 받들고 계신 법문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전무 출신을 살아오시면서 마음속에 새기고 계신 법문을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법문 소중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굳이 하나를 예, 예. 꼽으라면 네, 제가 이 불지품 13장을 아. 소개를 하고 싶어요. 예, 봉독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에 아무리 무궁한 이치가 있고 위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돌을 보아다가 쓰지 아니하면 천지는 한 빈 껍질에 불과할 것이오늘 사람이 그 돌을 보아다가 각자의 도구같이 쓰게 되므로 사람은 천지의 주인이요 만물의 영장이라 하나니라. 사람이 천지의 할 일을 다 못하고 천지가 또한 사람의 할 일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천지는 사리간에 사람에게 이용되므로 천조의 대소유무를 원만히 깨달아서 천도를 뜻대로 잡아쓰는 불보살들은 곧 삼계의 대권을 행사함이니 미래는 천권보다 인권을 더 존중할 것이며 불보살들의 크신 권능을 만인이 다 같이 숭배하리라. 뭐 많은 법문 중에 제가 특별히 이걸 고른 이유는 저의 어떤 그 소신 가치관 그것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세종교인 원불교 네. 교전 첫머리에 표어가 있죠. 네.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그리고 교리도 4대 강령의 불법 활용. 그게
제 가슴에 많이 닿아요. 진리는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가져다가 잘 활용해서 쓰는 것이 진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고 진리를 신앙하는 이유이고 또 진리를 수행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바로 이 활용해서 쓰는 그 말씀이 참 불보살의 그 경지 네. 그것과 잘 연결되어진 말씀이라서 제가 이 본문을 좋아합니다. 원불교가 개교한 지 100년이 넘었잖아요. 네. 예, 이제 100주년도 지나고 세계 보편 종교로 원불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교단을 넘어서서 이제 세계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권사님께서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여행을 좀 많이 다녔어요. 네. 아마 6대주를 다 다닌 것 같아요. 북미, 남미, 아프리카, 뭐 호주까지 네. 다니면서 그 여러 종교들 또 그들의 삶의 모습 이런 네. 걸 체험하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 원불교 안에서 막 우주를 찾고 막 세계주의 어떻고 미래의 뭐 주세교단하고 그런 얘기들이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인가. 물론 그렇게 원대한 꿈을 가지는 건 좋은데 네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올인하잖아요. 네. 거기에 원불교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가서 들이밀면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보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뭔가 인류 우리 인간들이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에 서로 그 뜻을 같이 할 수 있을 때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실천하는 것이 보편 종교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여산 그 유기현 종사님 강의 시간에 들은 그 대목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네. 앞으로 미래 종교는 각 종교가 자기 종교의 간판을 내리는 시대가 온다. 무슨 교회, 또 무슨 뭐 불교, 원불교 하시 그 자기 종교 이름 네네. 그 간판을 떼야 그래야 오직 정신만으로 함께 그 뭉쳐질 수 있는 그 보편 이념을 지향해 나가는 그런 미래 사회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형식과 좀 틀을 벗어나서. 그렇죠. 네. 예. 그분의 저서 중에 그 탈종교 시대의 네. 종교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듯이 이제 우리 원불교도 지금은 원불교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이름에 너무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대종사님의 정신이고 미래의 보편 종교를 지향하는 그 바람직한 모습이고 그렇지 않을까. 너무 멀리 내다봤나요? 아니에요. 그 이제 후진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길을 가고 또 이 길을 가야 할 많은 후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후진들이 좀 많이 네. 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참 아쉽습니다. 제가 학과정할 때는 입학 정원이 70명씩 됐거든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정신을 배우고 굳이 출가 교무가 아니더라도 네. 이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 할 텐데 근데 원불교든 뭐 어떤 회사든 간에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고 네. 그 조직이 운영되는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디지털 시대 21세기 여기에 맞게 우리도 좀 빨리 어떤 개혁, 변화 그런 걸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교단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기독교 쪽 강의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예. 카톨릭 교회가 그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변신을 몇 차례 했거든요. 네. 그들은 그 공의회를 몇 년씩 하기도 해요.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는데 네. 그거 가지고는 뭐 역부족이고 좀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다 파헤쳐서 좀 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잡는 그 카톨릭의 모습이 참 본받을 만하다. 그래서 우리 역사 짧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오겠죠. 권사님께서는 20대에 출가를 하셔서 거의 50년 동안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떻게 보면 개인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전무 출신으로서의 큰 역사를 써오셨어요. 근데 이번에 또 전무 출신 퇴임을 또 이제 하시게 됐는데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20살에 출가를 했으니까 군복무 3년 빼놓고 정확하게 47년 익산에서 살았네요. 아, 그러셨어요. 멀리 떠나지도 못하고. 네. 그래도 저에게 그 후진양성 교육의 기회를 주신 거. 예. 글쎄 제가 다른 분야로 나갔으면은 저의 모습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니까 네. 별로 잘 못했을 것 같아요. 뭐 교육도 뭐 잘했다는 건 아니고. 아유, 왜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제가 적성이 예. 좀 이과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매사에 합리적이고 정확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적성을 바꾸는데도 애를 썼지만 지금도 교단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는 교리를 해석하는 그 관점이라든지 바로 그 명증성, 정확성 그런 것들을 그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볼 수 있는 예. 그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네. 좀 대신 제가 신앙심은 좀 약합니다. 그러나 네.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저 무조건 예. 그 믿고 따르는 것만이 아닌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네. 그러면 그 합리적, 신념이 예. 바뀌질 않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죠. 예. 그 외부에서 원불교가 그 철학이라고 어렵다고 그러고 근데 인지가 개발됐으니까 그런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원불교가 세상 사람들한테 점진적으로 인지가 더 개명되어 갈수록 우리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뭐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예. 퇴임을 했다고 하지만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인생이 예. 건강이 허락하는 한. 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이제 후배들한테 다 물려줬으니까 예. 제가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하고 연구 활동하고 했던 예. 그것들을 어떻게 좀 엮어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주위에 본고가 있어요. 아, 예. 좀 저서 출판 뭐 이런 거. 네네. 근데 그게 제가 좀 안 오고 싶어요. 예. 아까 그 태타원님이 정선종사께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게 아주 예. 내류에 깊숙이 박혀가지고 아. 앞으로 무한히 후배들이 다양하게 교리도 해석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줘야지. 뭐 박광수 교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더라. 그런 것들이 참고는 될지 몰라도 네. 그 후배들이 커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할 일이 없네요. 그저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면서 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을 요청하면 달려가야죠. 네. 건강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곤산 박광수 원로 교무님을 모시고 소중한 삶과 추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곤사님께서는 오랫동안 원광대학교에서 후진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계시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학생들에게 깊은 신앙과 수행에 뿌리가 되는 이 진리에 대한 관점,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보다 생각의 틀과 우를 편협적인 생각보다는 좀 더 넓게 해석하고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넓혀주시는데 굉장히 그 주안점을 두시고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바지를 해오셨는데 이제 권사님께서 이제 퇴임을 하시면서 후진들에게 또 당부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당부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대종사님의 법을 더 키우고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혹여 각자가 갖고 있는 편협한 그런 관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미약해지고 하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제 스스로도 그런 부분을 또 다짐도 해보고 다시 마음을 챙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권사님의 일생 살아오시면서 전무 출신으로서 그곳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변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신 그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신 이 전무 출신의 그 길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퇴임은 하셨지만 아까 이제 후진들을 위해서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도 많은 저희들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도 더 이렇게 그 연구물도 더 내주시면 저희는 후진으로서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후진들을 위해서 많은 채찍과 또 많은 격려의 그런 훈증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